여보 3% 조담대 나왔대. 이자 지옥 탈출하는 건가? 이게 이제 기준금리는 지금 계속 올라가고 있는 추세지만 그 기준금리보다 10년물 국고채 금리가 빠르게 하락하고 있다라는 거죠. 국고채 금리라는 거는 뭐냐면 기준금리는 기준이 되는 금리고 은행들이 조달하는 금리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은행도 예금 받아갖고 대출도 해주지만 자기들이 채권 같은 거 발행해가지고 대출도 해주고 하니까 조달 금리가 있단 말이죠. 그 조달 금리는 10년물 국고채 금리가 떨어지면 따라서 떨어진다. 그래서 이제 이자가 좀 떨어져야 된다. 라는 거죠. 그리고 정부에서 압박을 야 니네 올해 연말에 보니까 성과급 잔치하더라. 영끌족들은 지금 이자 내느라 힘들어 죽겠는데 그 이자 받아가지고 성과급 잔치하는 것 같던데 이거 한번 검사 한번 해봐야 되겠네. 그리고 은행은 공공재인 것 같은데 각종 수수료라든가 가상금리가 좀 세신 거 아니에요? 라고 하니까 은행들이 알아서 금리를 내린 거죠. 예, 그리고 이제 그 이체 수수료 같은 것도 면제 많이 해주는 것 같더라고요. 예, 근데 와 보니까 4점 몇 조가 이익이 났다는 이런 이야기까지 있던데 사상 최대. 은행은 항상 사상 최대야, 사상 최대. 그래서 이 은행들이 돈 벌 수 있는 거를 국가가 알아서 그런 판을 깔아주니까 은행들이 그 판에 놀아나가고 돈을 많이 버는 거 아니겠습니까? 왜? 돈을 빌리는 사람을 빌리라고 할게요. 빌리들이 돈을 빌릴 자유를 계속 압박을 하니까 돈을 못 빌리는 거 아닌가? 돈은 반드시 필요해요. 왜냐하면 이렇게 분양권 등기를 쳐야 된다든가 아니면은 세입자님께서 나가시는데 전세자금을 빼줘야 되는데 전세가 안 구해졌다든가 각종 여러 가지로 돈이 필요하거든요. 돈은 필요한데 꼭 돈은 필요한 사람들은 그대로 있는데 은행에서 은행 대출을 계속 못 해주게 하니까 돈을 갖고 있는 사람이 더 갑이 되는 거죠. 필요한 사람들이 늘어나니까 빌리들이 늘어나니까 돈 갖고 있는 사람들이 더 갑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자를 올려도 어쩔 수가 없고 줄 서세요 해도 어쩔 수 없이 울며 겨자 먹기로 소비자들이 오히려 을이 되고 대출자 국민들이 오히려 더 봉이 되는 상황이 오는 겁니다. 정부에서 그렇게 하니까 대출 조금 해줘라. 이런 사람들은 대출 해주지 마라 이러니까 자꾸 이제 은행 갔다가 신협 갔다가 농협 갔다가 그것도 안 되니까 이제 1.5 금융권이라고 하잖아요. 1.5 갔다가 2 금융권 갔다가 그리고 사업자 대출 이런 거 알아보러 다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하니까 돈은 어쨌든 빌리긴 빌리는데 이자를 올려도 이제 빌려주는 게 감사하게 만들어주는 거죠. 정부가 이렇게 판을 깔아주니까 사상 최대의 이익을 내는 거 아니겠습니까? 드디어 주담대가 3%대까지 나왔다. 또 이런 기사 쓸 때는 주담대 금리라는 게 최저금리가 있고 최고금리가 있는데 금리 올라간다고 할 때는 최고로 높은 금리만 이야기하더니 요거는 또 최고로 낮은 금리에 소수점 이하 버림을 해갖고 3%대 그러니까 여기 보면 3% 딱 이러니까 그냥 3% 같잖아 3% 이러니까 주담대가 3%야? 오 이럴 수도 있는데 3.98%인데 소수점 이하 버림 하면 3%대 맞잖아요. 예, 그렇게 또 이야기를 하네요. 똑같은 현상 서로 다른 기사 그런 거죠. 그리고 참고로 여러분 주담대 금리는 4%에서 7% 사이 이렇게 공시를 하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최저금리 언저리에서 받는다는 거 그러니까 최고금리 가지고 하는 거에 좀 놀아나시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자, 이런 와중에 파월 할배께서 등판을 하셨습니다. 니네들 있잖아. 요즘에 희망회로 많이 돌리던데 그러면 안 돼. 그러면서 어제는 또 웃으면서 오랜만에 내 말이 맞지 않았냐 이런 느낌이었어요. 왜냐하면 이제 고용이 너무 좋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18만 명 정도의 신규 취업하지 않겠냐 했는데 예상외로 50만 명이 넘게 맞죠? 50만 명이 넘게 취업을 해버림으로 인해서 고용시장이 너무 강하다. 고용시장이 너무 강한데 이렇게 하면 안 된다. 69년 만에 최저 실업률이다. 이러면 자 그래서 이것 때문에 사람들이 돈을 많이 벌고 돈을 많이 벌어서 돈을 많이 쓰기 때문에 서비스 물가가 올라가는 거다. 그래서 우리는 아주 상당한 기간 동안 고금리를 유지해야 된다. 더 올릴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너희들 희망회로 너무 돌리지 마라. 지금 그동안에
파월 말 안 듣고 웃고 있던 시장에게 썩소를 날리면서 계속 웃으면서 인터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파월 이야기가 끝나자마자 잠깐 주춤하던 나스닥하고 S&P 미국의 정치는 또 랠리를 또 했다. 안 믿는다. 누가 맞는지는 좀 지나보면 알겠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중요한 게 왜 심심하면 또 이게 파월 할아버지 이야기 자꾸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할아버지 말 한마디에 우리 대출 이자가 늘어났다 줄어났다 하기 때문에 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미스터 마켓은 파월을 더 이상 믿지 않는다라는 거죠. 이제 와서 고정금리 전세대출리는 은행, 전세자금 대출 금리가 높았던 것도 전세 하락의 큰 원인 중에 하나였다라는 거죠. 우리는 그동안에 전세는 실거주들이 움직이는 것이기 때문에 전세는 거품이 없다라고 했었는데 사실 알고 봤더니 전세 자금 대출이 활발하게 진행이 되면서 전세도 거품이다라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왜 거품이에요? 전세가 전세 자금 대출 이자가 올라가니까 전세 안 들어오고 전세 가격이 폭락하잖아요. 그래서 전세도 금융시장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 원인은 대출을 꺼리던 옛날 사람들이 아니라 옛날에 현금 100%로 전세 대부분 들어갔거든요. 10년 전에는. 근데 지금은 그럴 상황이 아니다라는 거죠. 전세자금 대출 많이 받아서 들어오기 때문에 아무래도 전세자금 대출이 안 나오거나 이자가 높으면 부담되면 집을 옮기는 것을 꺼리게 됩니다. 집을 옮기는 것을 꺼리게 되면 무슨 일이 생기냐면 이사는 가야 되는데 내 집을 뺏어 가야 된단 말이죠. 내 집을 뺏어 가야 되는데 내 집이 안 빠지는 거죠. 내 집이 왜 안 빠지죠? 이 집의 전세는 예전보다 조금 올리거나 예전 수준으로 주인은 받고 싶어 하잖아요. 예전보다 덜 받으면 어떻게 돼요? 돈을 내줘야 되니까 역전세가 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전 수준으로 받고 싶어 하는데 예전 수준의 전세를 내려고 그러니까 들어오는 사람이 대출 받아야 되는데 부담이 되니까 안 들어오는 거야. 근데 이 사람은 자꾸 나가야 되는데 돈 집 빼주세요 그러면 주인들은 어떻게 가격을 자꾸 낮춰야지. 그렇죠. 그런 거예요. 적당히 낮춰지고 나면은 그 다음에 한두 명씩 옮기기 시작하면 연쇄 반응을 보이면서 전세들이 쭈쭈쭈 빠질 거라고 예상했는데 아직까지는 소식이 좀 잠잠한 것 같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세 시장도 대출 금리가 중요한데 엄청 많이 받아먹었잖아. 현금을 담보로 대출을 해주는데 이자를 이렇게 높이 받을 이유가 뭐가 있었을까? 그렇죠. 이것도 마찬가지야. 은행들이 그동안에 너무 논하는 장사를 했다는 거야. 정부에서 탁 밀어주니까 대출도 해주지 마라. 다주택자도 해주지 마라. 뭐도 해주지 마라. 대출을 조금 해줘요. 대출 수요는 많은데 대출을 이제 줄이라 그러니까 이제 금리를 올려도 뭐 사람들이 울며 겨자 먹기로 다 들어오는 거죠. 그런 거죠. 자, 그래서 이제 고정금리를 한다는 이야기는 뭐냐면 이제 변동금리가 아니라 고정금리를 이제 막 하면서 이제 은행들이 좀 낮추고 있다. 근데 지금 고정금리로 받으면 2년 뒤에는 지금 고정금리보다 변동금리가 더 쌀 것 같은데 또 그런 생각도 해보네요. 예. 망고쌤은 여러분과 여러분 가족들의 행복을 응원합니다. 안녕.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